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야당 지도자에 가한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정치 테러 행위이자 테러범의 계획적이고 의도된 살인 범행이 실패한 살인 미수의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테러범의 흉기가 조금만 더 깊게 찔렸어도 약간만 더 비껴났어도 이재명 대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유력 대권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의 안위는 민주주의와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초래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입니다. 천만다행히도 생명은 건졌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백주대낮에 위협한 흉폭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도 의혹이 없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책위는 만약 정부나 수사당국이 조금이라도 사건을 축소 혹은 왜곡하려 하거나 덮으려 한다면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이미 초기에 당국의 섣부른 경상 주장과 단독 범행 주장 그리고 범인의 당적 여부 등에 관해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수사 관련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수사정보의 유출이 선택적 유출이고 피해자인 야당 대표를 조롱하고 왜곡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TV에 뜬 자료 화면은 테러 당일 오후 11시와 12시경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속도로 유포된 문자입니다. 민주당 당직자들도 여러분이 이 문자를 받았고 기자님들도 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4일에 서울대병원 집도의가 밝혔습니다. 예리한 칼에 의한 심각한 자상이 이미 명백히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단순히 열상으로 단정을 하고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이 추정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지 않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출한 이유와 목적,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초기에 배포된 괴문자는 중대한 살인미수 정치 테러 사건을 단순히 경상에 불과한 폭행 사건 정도로 축소 왜곡한 주요 진원지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자작극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조롱한 가짜 뉴스의 시발점이자 촉진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확한 작성 주체와 지시 보고 라인의 규명과 그 경위와 목적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테러 사건 이후에 온 오프라인 상에서 유사 모방 범죄가 무차별적으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 지도자에 대한 협박 테러 모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고 중대 범죄입니다. 단순히 야당 지도자뿐만 아니라 만약 이 사안이 여당의 대표나 비대위원장에게 발생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차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안이지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와 형사사법당국의 잣대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중해야 합니다. 인신을 공격하는 위협적인 게시글과 협박 테러 행위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예방과 수사 그리고 엄벌을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김모 씨의 당적 이력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에서 김 씨의 과거 및 현재 당적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정당법상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정당법 관련 조항이 사문화됐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경찰이 당적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며 수사기관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당 가입 여부 등을 두고 양 극단의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과거 새누리당에 가입했다가 2020년경 탈당했고 지난해 3월 이 대표의 일정 파악 등을 위해 민주당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직후부터 인터넷에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부풀려져 마구 퍼졌습니다. 구독자 85만 명이 넘는 한 유튜브 채널. 가짜 칼로 찌르고 피를 어떻게 묻혀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을 두고는 장기간 입원해 재판을 미루려는 거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도 누군가 살인을 사주했다. 극우 사조직이 개입된 일이라는 가짜 뉴스도 계속 확산됐습니다. 개인의 일탈 행동이라기보다는 커다란 어떤 음모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걸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건을 악용해 관심을 끌고 또 그것으로 돈을 버는 전형적인 음모론입니다.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고 가짜뉴스죠. 두 번째는 명백하게 이것은 2차 테러입니다. 국민의힘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자작극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해석이 이 사회에 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쇼라고 외치는 일부 지지자를 직접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발언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내 편만 옳다고 해온 정치권이 음모론을 키운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화와 타협의 미덕은 사라졌고 대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 폭력이 빈번해졌습니다.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악마화하는데 너무 정치인들이 앞장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봅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이 대표의 피습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정치가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리면서 각 진영 간의 분노만 고조되고 있다고 재조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